만나면 좋은 친구 MBC. 수산 자원이 풍부한 동해안 앞바다에는 몸무게가 50kg이 넘게 나가는 대문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해 대문어는 양식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대문어 생존 기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면서 양식 성공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동해 대문어 양식에 도전하는 현장을 함께 만나봅니다. 동해안 최북단에 자리한 고성 저도어장. 올봄 문어잡이 어선들의 조업 현황은 과연 어떨까요? 지금 여기 이제 어로항에서 밑에는 고기가 이제 아예 전문이 없어요. 아, 양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미역도 안 났고 문어도 없고 지금 어민들이 너무 힘들어요. 내일 상황이 또 어떻게 달라질런지. 지난 2016년 동해시 묵호항입니다. 성장 속도와 이동 거리를 조사하기 위해 다리에 방류 날짜를 적은 표식을 단 어린 대문어를 어느덧 3년째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묵호항 앞바다에 방류했는데요. 방류한 지 약 1년 5개월 만에 490g짜리 문어가 10배가량 무게가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방류를 하게 되면 좀 크기가 빨리 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연안에서 이제 방류한 그 위치에서 보통 3km 이내에 거의 대부분 다 재포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동을 안 하니까 자율관리업소 이제 안에서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어종입니다. 동해 대문어는 지난 2012년 자원 회복 사업 대상종으로 지정됐고요. 2018년 7월 동해수산연구소는 관리수면 지정을 통해 동해 대문어 자원 회복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동해안에만 서식하는 대문어를 지키기 위한 산란 보호구역이 지정 공고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와 동해시 어업인들이 협의해 묵호연안 110헥타르를 관리수면으로 정했습니다. 올봄 어민들이 잡은 산란계 암컷 문어를 동해시 묵호항 앞바다에 방류합니다. 이날 위판장 기준 대문어 1kg은 3만 원 이상에 거래됐는데요. 촬영 당일 시세로 치면 100만 원 이상의 대문어도 다시 바닷속으로 풍덩 던져진 겁니다. 8kg 이상이 돼야지만 대부분 문어들이 이제 처음으로 산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집니다. 10kg 지정한 것은 어느 정도 대문어들의 자원 중에서 한 50% 이상이 산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대문어를 바다로 다시 보내는 어민들. 동해 대문어 어획량은 2007년 5,000톤 이상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4년 3,000톤 수준으로 감소했는데요. 지금은 요 한 달에 200도 못 합니다. 잡는 사람들은 좀 잡는데 못 잡는 사람들은 영 구경도 못 하고. 서해나 남해에 서식하는 참문어는 1kg만 넘어도 산란할 수 있지만 동해 대문어는 12kg 이상 성장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포획 금지 기준은 600g. 대문어가 산란도 하기 전에 상당량이 잡히고 있는데요. 낚시어선들의 문어 포획 금지 조례안 마련을 요구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현재 문어가 그 수심 10에서 20m에 산란하러 들어올 때입니다. 이 산란하러 들어온 대문어를 이 낚시 어선들이
그 개인적인 불법 업으로 그 문어를 다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4년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서 동해 대문어 양식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실험실에서 부화시킨 뒤 200일 넘게 성장시킨 동해 대문어입니다. 그동안 100일도 채 안 돼 죽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성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문어는 전 세계적으로 생태학적 정보가 부족한데요. 특히 부화한 지 얼마 안 된 개체는 환경에 민감해서 폐사에 매우 취약합니다. 동해 대문어의 생존을 늘리는 비법을 찾아낸 국내 연구진. 30가지 이상의 먹이를 공급해서 실험했는데 특정 조개류 등의 주요 먹이 4가지를 먹은 대문어의 생존 기간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연한 갈색빛이 도는 문어가 다리를 뻗어 바닥을 기어다니는데요. 연구진의 다음 목표는 생존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겁니다. 일단 이 기간만 넘기면 이후 대문어의 수명만큼 안정적으로 자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최대 길이 60cm에 무게 3.5kg까지 자라는 참문어와 달리 동해안에서 잡히는 냉수성 어종인 대문어는 최대 길이 3m에 무게는 50kg 넘게까지 자랍니다. 대문어는 유생 초기에는 성장이 다소 느리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점차 성장하면서 폐사하는 사례도 줄어들게 됩니다. 동해 대문어는 어획량이 들쑥날쑥한 데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수요가 급증해 가격이 폭등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남해안의 광어나 우럭처럼 양식에 성공한다면 동해안의 고소득 양식 어종으로 자리매김이 가능합니다. 대문어는 킬로그램당 3 내지 5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명절에는 7만 원까지 나가는 고부가 가치 품종입니다. 특히 대문어를 소비하는 해외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남해안에 서식하는 참문어 양식에도 새롭게 도전할 계획인데요. 일반 참문어보다 더 크게 자라는 대문어는 지금까지 인공사육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연구진이 부화한 새끼를 8달 넘게 키우는 데 성공해 양식 가능성에 한 발 더 다가섰는데요. 동해 대문어 양식을 통해 어족자원 보호는 물론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었거든요. 여행을 진짜 하고 싶었는데 오늘 여행 간다고 해서 저 이렇게 가방도 메고 준비도 다 해가지고 왔어요. 어디로 떠나면 될까요? 원주요? 여기가 원주인데? 그리고 저 원주 살아요. 원주에서 즐기는 여행이라 특별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단 하루 이색여행 원주로 떠나봅니다. 원주시 명륜동 댄싱 공연장 부근. 원주에서 즐기는 여행이라면서요? 그런데 저는 원주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어떤 여행이 될지 많이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원주에서 하루 동안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원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주에 있는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할까라고 고민했을 때 원주가 문화도시로서 거점 공간들이 있는데 원주 도시 하루 여행은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통해
공간과 사람을 연결한다는 취지로 원주의 다양한 문화 공간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죠. 이번 도시하루 여행은 총 5회에 걸쳐 각각 30명의 원주 시민이 원주 내 문화 공간을 방문하는데요. 평소에도 여행 좋아하세요? 예, 좋아하죠. 근데 원주에 살고 계시니까 혹시 원주에서 여행할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행은 못 해봤어요. 그렇게 뭐 해본다 어디 잠깐은 가고는 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다양하게 하고 또 이런 거는 한 번도 못 해보죠. 그럼 오늘 기대가 많이 되시겠는데요? 네, 기대는 많이 했어요. 시간을 내 쉽게 여행을 떠나기 어려운 만큼 내가 사는 지역인 원주에서 특별한 문화 공간을 방문하는 의미 있는 여행인데요. 그 첫 번째 장소로 흥원면 매지리에 위치한 원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공간 원주 매지농악 전수관을 방문했습니다. 동문예술가로 활동하는 매지농악 보존의 단원들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원주 매지농악 보존회의 국악 공연을 관람했는데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악기로 친숙한 우리 음악을 접하면서 흥겨운 국악 공연에 어깨춤이 절로 나는 신명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공연을 통해서 오늘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매지리 회촌마을에 오면 흥겹게 우리 전통예술을 지키는 젊은이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우리 지역의 전통예술의 자랑거리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잔잔한 국악을 감상한 후 반전처럼 사자놀이가 시작됐는데요. 여러분께 다가갈 때 돌아있으면 우명 장수하고 박수! 도시 여행을 시작하는 첫 번째 관문이자 원주의 에너지를 올곧게 받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원주의 기운을 딱 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루 종일 힘을 가지고 원주를 구경할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매지농악입니다. 맞아요. 이처럼 원주 매지농악 전수관은 이름 그대로 농악을 교육하고 전수하는 교육의 장이자 우리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그만큼 시민들이 보다 친숙하게 우리 지역의 문화, 매지농악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저도 직접 참여해봤는데요. 그런데 보기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전통악기, 농악악기 연주를 배워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선두주자인 강사님의 꽹과리 장단에 맞춰 장구와 북을 연주해보며 국악 장단까지 익혀봤습니다. 오늘 이 도시여행을 와가지고 첫 번째 장소로 매지농악 전수관에 왔잖아요. 네, 굉장히 흥겹고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 원주에 이런 좋은 매지농악 이런 그 전수관이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원주 매지농악 전수관에서 우리 전통예술의 흥과 멋을 즐긴 후 두 번째 장소로 이동했는데요. 원주시 박경리 뮤지엄입니다. 원주의 대표 인물, 작가 박경리의 생애를 만나볼 수 있는 박물관이죠. 바로 오른편에 놓인 고양이 그림은 박경리 선생님의 큰 외손주 분께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 그림은 선생님의 작품인 불신시대의 초판 표지로 우리나라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박경리 선생이 생을 마지막 머물렀던 공간이 바로 원주인데요. 박경리 작가의 옛집인 이곳에서 박경리 작가의 일상생활 흔적과 삶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바로 박경리 선생님의 옷장입니다. 실제로 선생님께서 재봉틀을 활용하셔서 직접 지어 입은 옷들이 전시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선생님께서 생전에 굉장히 자주 착용하셨던 옷들입니다. 박경리 작가의 작품을 필사해보는 체험도 해봤는데요.
오늘 저기 일정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박경희 선생님도 팬이지만 오늘 직접 와서 서시를 원고에다 적어보니까 너무 감개스럽고요. 비록 이 공간의 주인은 떠났지만 그 흔적은 고스란히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 외에 박경리 선생 하면 꼭 들러봐야 할 곳이 있죠. 바로 토지가 완성된 곳입니다.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있는 선생님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또 일어난 겁니다. 강의를 통해 박경리 작가의 다사다난한 일생을 더욱 심도 있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잘 살아주길 그렇게 바라셨지만 김재현 씨는 누구입니까? 생명을 거두어 끈을 이어가는 박경리 선생의 집념은 그렇게 소설 토지를 완간하기에 이릅니다. 황금들판에 황금색, 또 두고가는 핏빛 이런 것들이 가슴속에 꼭 뭉쳐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작가가 된 이후에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쓰고자 했던 것이 바로 소설 토지였어요. 오늘 여행을 통해서 박경리 그 작가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와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의 삶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행복한 순간을 기억할 수 있어서 그리고 원주에서도 이 손자와 함께 또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연못으로 사용하시려고 직접 만드신 게 아니라 원보와 세일 둘 다 남자이에요. 원보와 세일을 위한 풀장으로. 빛과 어둠이 공존했던 박경리 작가의 삶 이면엔 치열한 삶의 고뇌와 사람과 문학을 사랑한 온화한 그의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원주 도시 하루 여행에 오니까요. 제가 이렇게 박경리 선생님 무릎에도 앉아보네요. 오늘 특별한 경험도 많이 하고 즐거운 여행이 된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너무 즐거웠고요. 메말랐던 게 조금 마음에 와닿은 것 같아요. 배 띄워라 원주로 배 띄워라. 원주문화재단에서는 그 관광 자원을 소개하는데 고민을 했습니다. 원주 시민들이 보다 제대로 원주를 알고 나면 이것이 확장되어서 다른 곳에서 시민분들도 방문해 주실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원주로 오세요. 귀여워. 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행복한 곳. 부모님도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요. 아이 키우기 좋은 곳 인제로 가봅니다.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들 만큼 첫눈이 펑펑 내리던 날.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를 찾아간 곳 인제군 보건소입니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은 아이맘 건강교실. 출산용품을 만드는 바느질 수업부터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하는 오감 발달 교육, 체육 활동 등 초보 부모들에게 필요한 실용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횟수로는 한 1년 정도 됐고요. 얘가 셋째라서 첫째, 둘째 땐 아무것도 못 해봐서 찾아보다가 이런 프로그램 있다 그래서 셋째 때는 참여를 해봤는데 확실히 집에서 잠도 잘 자고 나와서 활동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이가. 그래서 계속 참여하게 됐어요. 하지마. 그래, 너가 들어. 자, 너가 들어. 문제가 아이 키우기. 뭐 찾아보면 프로그램도 많고 애들 다닐 수 있는 환경도 많고 저희는 아이들이 좀 자연에서 뛰는 걸 좋아해서 많이 산이나 뭐 공원 이런 데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를 보면 인제군이 합계 출산율 1.36명으로 전국 6위를 차지했고 저출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 인제 장난감 도서관인데요. 아이들 표정만 봐도 즐거운 이곳.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정은열이야. 장난감 도서관 오는 거 좋아해? 네. 어떤 장난감이 제일 좋아? 나는 소방차. 소방차? 언제부터 좀 이용하신 거예요? 저희는 애가 셋인데 첫째가 지금 7살인데 여기 처음 거의 생겼을 때부터 이용하고 있어요. 네. 되게 오랫동안 엄마 이거 안 돼. 엄마 이거 안 돼. 엄마 이거 안 돼. 엄청 많이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우선 금전적으로 뭐 하나 구입하더라도 육아용품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기간도 3개월이라는 기간도 넉넉하고 만약에 그 3개월을 다 이용해도 더 연장해서 더 이용할 수 있어서 기간도 너무 넉넉하고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좀 많이 덜어지는 것 같아요. 애기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요. 가지고 가서 노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반납하면 또 다른 장난감을 또 대여해서 가지고 온다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록달록 눈길을 끄는 장난감들. 인형, 블록, 유모차 등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따라 필요한 장난감 700여 개와 100여 개의 육아용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대여와 반납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 3회 배송 서비스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현리나 상남으로 배송을 나가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 원통 서화로 나가고 있고요. 토요일은 인제 신남으로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되면 또 무료로 수거도 해오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대여와 배송 전후로 장난감 정리와 소독은 필수. 빌려갔던 장난감을 반납하면 깨끗하게 소독한 다음 또 다른 사람들이 대여할 수 있도록 잘 포장해서 전시해둡니다. 모든 장난감 이제 대여 가기 전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다 닦으시는 건가요? 네, 한번 이렇게 대여 반납 들어오면은 구성품 다 확인해가지고 개수 맞춰서 소독 티슈로 다시 한번 닦고 소독기를 한번 돌리고 그래서 다시 포장해서 다시 대여가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하고 계시겠어요? 네,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깨끗해야 되겠죠? 청결해야 되고. 여러 번 이제 친구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괜찮을까 해서 봤는데 다행히 여기서도 소독도 이제 다 해주시고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주셔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피가 너무 큰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흥미도 떨어지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놀다가 흥미가 떨어지는데 흥미 떨어질만 하면 이렇게 다시 갖다 놓을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처분하기도 좋고. 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비록 인제군이 인구는 많지 않지만 이렇게 지금 지자체에서 좋은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장난감을 통해서 아이와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인제군에서 더 행복하게 육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정리된 장난감들. 어디론가 나갈 채비를 마쳤는데요. 집까지 가져다주는 장난감 배송 서비스. 지금 어디 가시는지? 북면으로 배송 예약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걸로 이제 배달을 해드리려고 이제 나가고 있어요.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 서비스로 엄마들에게 인기 만점이라는데요.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무거워도 인제군 어디라도 찾아갑니다. 이렇게 눈 쌓인 날에도 집에서 편안하게 받아보는 인제 장난감 도서관의 배송 서비스. 장난감 도서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장난감 배달 왔어요. 애기 자고 있었어요. 네. 언제부터 이용해 보셨어요? 출산과 동시에 바로 이제 가가지고 가입하고 바로 빌렸어요. 처음에는 디럭스 유모차를 사려고 그랬는데 너무 짧게 사용해서 아깝잖아요, 돈이. 그래가지고 한 3개월 사용하다가 이제 이
작은 유모차를 또 구입하려고 하니까 한번 사용해봐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작은 걸로 빌려가지고 쓰다가 괜찮으면 이제 다시 똑같은 걸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가 즐거우면 엄마도 즐거워지는 육아. 배송해주시고 나면 네. 어떠세요? 애기들 이제 보면은 기분도 좋고 이제 어머니들 이제 직접 오시기 힘드니까 제가 이제 해드리고 그러면 되게 어머니들도 편리하고 저도 되게 이제 뿌듯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애기들 이제 장난감 빌려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인제군 다함께 돌봄센터. 읍면별로 8군데에서 운영 중인데요.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기 전까지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 인제군 다함께 돌봄센터는 이제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이 이제 우선순위 모집으로 선발이 되고요. 그리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학교 후 출출해진 아이들에게 반가운 간식 시간. 얼마나 맛있는지. 이 언니는 하늘만큼 맛있어요. 매일매일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간식들이 제공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우주 탐사선을 만들어 볼 거예요. 모터를 이용. 요일별로 악기, 블록 만들기, 요리의 텃밭 체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학기 중에는 물론이고 방학 중에도 이용하고 게다가 모두 무료라고 하니 부모님들에게 인기가 많을 만하죠. 저희 인제군은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는 다른 우리 군만에 특화된 특별활동 지원이라든가 차량 지원비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진짜 무상으로 마음껏 가서 재밌게 놀다 올 수가 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이집을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돌봄센터에 오기까지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또 부모님들은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키우실 수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인제군에게 출생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즐겁고 부모님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들이 있는 인제. 이런 곳이야말로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가 행복한 곳 아닐까요? 안동시 노화동의 한 육가공업체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 목조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겨울철인 1, 2월에 화재 사고의 24%가 집중됐고 해마다 겨울이 되면 조심해야 될 게 있었으니 바로 불. 부쩍 추워진 날씨, 건조해진 공기까지 더해 겨울이면 화재 걱정이 앞서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겨울철 화재의 모든 것 지금 만나보시죠.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겨울. 겨울의 문턱에선 이들 중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하지만 유독 물과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춥고 건조해지는 계절에 더욱 바빠지는 사람들, 그들은 소방관입니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화재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해야 될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를 항상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봄과 겨울, 공기가 건조해지면 산불부터 시작해 다양한 화재로 전국은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특히 겨울은 이것 때문에 화재가 잘 난다고 합니다. 겨울철의 화재는 난방과 관련되는 화재가 일단 우선적으로 많고, 예전에는 불을 많이 관리를 해서 집에서 불로 인한 화재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전기 온열기가 좀 많고, 그리고 예전보다는 감소를 하고 있으나 그래도 아직까지는 농부산물에 의한 소각에 의한 화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끊이지 않는 화재, 기술이 발달하고 소화시설도 증가하고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인데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실내 화재는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온열기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종료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가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기적 과부하로 인해서
이 열이 발생해서 그 원인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방하는 방법은 사전에 전원을 사용할 때는 전원을 사용을 하시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열기구 전원을 꺼주시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에서의 화재 예방법을 봤다면 이제는 공공건물을 살펴볼 차례. 그중에서 전통시장은 오랜 시간 같은 자리를 이어온 경우가 많아 보이지 않는 지점에서 화재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전기시설 쪽에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 관련 합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화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1층은 상가시설로 되어 있고 2층은 주거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2층에 주거하시다가 이제 음식물 조리 중이라든가 이제 부주의에 인한 이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잊혀질만 하면 발생하는 전통시장 화재 사고. 불을 사용하는 시장 상인에게는 불안감을 떨치기 힘든데요. 어디 저렴하면서도 사용하기 편한 화재 진압 도구 없을까요? 소공간용 소화 용구라고 해서 자동 소화 패치인데 이제 콘센트에 붙여서 뭐 전기 스파크가 일어났을 때 자동으로 소화해주는 소황 용품입니다. 이게 적은 비용으로도 좀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나중에 진짜 화재 같은 게 일어나면 엄청 든든할 것 같아요. 일단 이걸로 1차 예방은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방서에서 이렇게 나와서 점검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엄청 든든해요, 저는. 와서 순찰도 해주시고 또 하니까 우리 회원들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계속된 안전점검, 주변 환경 개선으로 점차 화재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전통시장. 시장 상인들과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위험 요소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주의해야 할 게 남아 있습니다. 전기 기구라든가 이런 청소라든가 멀티 테이블을 빠른 시간에 교체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소방서에서는 저희는 이제 많은 점검을 진행 중에 있고 추가적으로 알림 설비라 해서 이제 CCTV하고 이제 감지기가 연동되는 그런 시설을 지금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재가 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화재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한 법. 그중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흔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게 바로 소화기입니다. 이 소화기는 지금 우리 일반 화재, 그다음에 전기 화재, 유류 화재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보편적으로 가정 집에 있는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방에서 특화되게서 K급 소화기라고 해서 주방 화재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입니다. 소화기 중에 여기 문구가 좀 특이한 문구가 있죠. 차량 겸용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가 있는 소화기는 차량에 비치해야 되는 소화기입니다. 스프레이형 소화기라 그래서 얘 같으면 스프레이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분사 시간이 조금 짧습니다. 네, 그런 게 있고요. 확인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KC 마크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소화기는 있는데 사용법을 모르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소화기는 최대한 가까운 곳에 두고 우선 안전핀부터 뽑습니다. 이후 호수를 불이 난 방향으로 잡고 빗질하듯 분사하면 끝. 우리가 야외에서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 바람을 등지고 쏴야 되죠. 실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보이시면 저기 보이시는 비상구입니다. 비상구를 반드시 등지고 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쏘는 장소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비상구를 등지고 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만 있으면 될까요? 천만의 말씀. 대피로부터 차단시설까지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평소 안전관리가 잘 되어 있는 곳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전문호수센터의 부속시설로서 많은 관람객들이나 또 지역민들이 자유롭게 오시고 차도 한잔 하실 수 있는 편안한 공간입니다. 매년 경북 소방본부에서는 경북에 있는 다중 이용업소 중 소방 안전관리가 우수한 곳을 선정,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예천에서 이곳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중이 많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소지만 비상구라든가 탈출할 수 있는 여러 경로들이 많이 확보돼서 비상시 탈출에 용이하고 안전시설 등을 각 자체 관리라든가 유지하는 것에 상당히 양호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주택, 건물에 대한 화재와 안전을 살펴봤다면 마을도 빼놓을 순 없겠죠. 예천을 대표하는 전통 마을인 금당실 마을. 과거에는 이곳도 화재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이 도로가 좁고 꼬불꼬불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화재에 되게 취약할 수가 있고 집과 집 간의 간격이 되게 좁고 해서 만약 강한 강풍을 동반한 화재가 날 경우에 되게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소담한 돌담길과 고즈넉한 초가집이 마을을 감싸고 있는 곳.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예천 관광 1번지인데요. 이렇게 좋은 전통 마을을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같이 훈련도 하고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소방 안전 교육도 실시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비상소화 장치라 해서 주민이 또 관광객이 누구나 소화전을 가지고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보강할 예정입니다. 해마다 계속되는 화재, 그 속에서 안전을 위해 홍보와 계도를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재난은 다양하게 찾아오는데요. 이에 예천 소방서는 연구팀을 만들어 다양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농복합적인 그런 우리 예천군의 성격, 양수발전소라든지 국가 중요 시설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 방안 그리고 예천 지역에 맞는 연구 정책을 발굴해서 현장에 이렇게 접목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서도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슈가 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 훈련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역민들이 화재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소방관들은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시작되면서 화기, 취급 등의 빈바람에 따라서 화재의 발생 빈도 또한 높아질 걸로 예상되어집니다. 이러한 화재 예방은 소방공무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할 때 국민의 안전, 나아가 국민의 안전이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국민과 함께 이번 겨울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더 자주 찾게 되는 불. 작은 방심 하나로 편리한 불이 험악한 불로 변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올겨울을 준비하면서 화재 예방법도 같이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와, 피디님 오늘 영화권 주비래요. 아, 너무 좋아요. 아니, 오늘은 어디 갈 거예요? 촬영 주제 주세요. 영어는 땡땡땡 특구다. 자, 보기 있습니다. 아, 네. 1번 체육관, 네. 2번 도서관, 3번 박물관. 퀴즈 같은 거에 상당히 약합니다. 맞출 생각은 없고요. 그냥 제가 가고 싶은 곳을 한번 골라볼게요. 체육관, 도서관 웬일이에요? 노노노노. 박물관 좋다. 저는 오늘 박물관으로 정하겠습니다. 정답 안 듣나요? 자, 오늘 박물관 섭외하세요. 갈게요. 박물관 특구 영월에서 열린 아주 특별한 전시 함께 가보실까요? 아주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는 그곳 영월군 하북리에 위치한 동강사진박물관을 찾았는데요. 진짜 이번엔 정말 특별한 전시회다라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대체 어떤 전시회길래 너무 궁금해요. 네. 전시의 주인공은 저희 영월군 사립박물관 관장님들이세요. 그래서 전시 구성은 네 파트로 좀 구성을 해봤고요. 네. 관장님 사진, 그리고 관장님들께서 관람객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소장품, 네. 그리고 인터뷰 동영상, 내가 만일 관장이라면 나의 어떤 애장품을 전시를 하고 싶은지 좀 그려보고, 그리고 총 12분의 관장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관장님 또는 박물관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가 직접 전달하는 그런 코너로 구성을 했습니다. 영월 사립박물관 관장님들이 주인공인 이번 전시. 영월의 박물관 고을로 만든 12명의 주역들인데요. 이 뜻깊은 자리를 빛내줄 두 분을 전시장으로 초대했습니다.
관장님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관장님 반갑습니다. 활짝 웃는 모습이 아름다운 고명진, 차영미 관장입니다. 너무 궁금한 게 여기 정말 많은 관장님들께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모셨다라고 생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 나오게 되셨어요? 아니,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직책순이셨구나. 그렇죠. 맞나요, 회장님?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관장님께서는 이제 박물관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선생님을 주제로 지금 전시가 되고 있잖아요.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설레였죠, 처음에는. 네.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어서. 네. 설레이고, 뿌듯한 마음, 뭔가 내가 잘하고 있었구나, 그동안. 관장님께서는 좀 어떠세요? 네, 지금 오늘 전시하는 12분의 그 사립박물관 관장님들은 살아있는 최고의 유물이죠.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소중한 환경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관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야, 역사와 문화, 예술이 살아 숨쉬는 박물관. 그리고 그런 박물관의 일부가 된 사람들. 관장님들에게 이번 전시는 특별한 선물이 되었는데요. 근데 우리 회장님, 지금 요 사진은 그럼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듭니다. 내 평생 이렇게 웃는 모습은 처음입니다. 사실 저는 이 사진이 특별히 마음에 드는 게 관장님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조금 다가가기 어렵고 뭔가 친근감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진들을 쫙 보니까는 뭔가 옆집에 살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획하신 분이 그 점을 고려해서 표정을 좀 익삭스러운 표정을 잡아달라고 요청이 있었어요. 또 이 나온 사진이 난 너무 좋아서 원본 좀 달라 그랬어요. 전시에 놓으려고? 아니. 그러면요? 내 영정 사진으로 쓰려고. 뜻밖의 인생 사진. 한 장의 사진 속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 속에 지금 나오잖아요. 갈록이. 예, 이제 많이 갈록이 붙어가지고 멋져 보여요. 뭐 우리 관장님들께서 평소에 어떤 사이인지가 너무 잘 드러나는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회의를 해요. 예, 거기서 싸우고 부딪히고 하면서 정들이 다 들었죠. 1987년 6월 뜨거운 역사의 현장을 담은 사진. 설레는 마음으로 수집한 찻사발과 차주전자. 자신의 소중한 보물들을 기꺼이 공유한 관장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적어봤는데요. 우리 관장님들께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지 여러분도 한번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메시지 내용은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이번에는 전시장을 벗어나 박물관으로 향했는데요. 찻잔, 다완, 다반, 화로 등 차를 마시는 데 필요한 각종 다구들이 전시되어 있는 호안 다구박물관에서 달의 체험을 하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겨봤습니다. 관장님, 여기 자주 와서 티타임 좀 즐겨도 될까요? 그러시죠. 다반사라고 하는 얘기가 밥 먹듯이 편하게 차 생활을 하는 거예요. 뭔가 박물관 하면 사실 조금 딱딱해요. 우리 박물관이 호환이에요. 남녀 누구나 여기 와서 편안하게 차 마시고 힐링하고 명상도 하다 가시라고. 그래서 호환이에요. 근데 좀 이름이 어려운가 봐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박물관 투어. 이번에는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우리 관장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감히 조금은 상상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언론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국내 최초 기자박물관. 이곳에는 유명 종합 일간지에서 사진 기자로 활약했던 고명진 관장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자라는 직업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또 이 그렇죠. 관장이라는 직업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물론이죠. 드는데 이 관장으로서의 지금 일생은 좀 어떤 삶을 지금 그려나가고 계세요? 아주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죠. 네. 기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어떤 거예요? 그게 바로 데드라인이라는 단어예요. 네. 죽음의 선, 마감 시간. 네. 관장을 하면서 데드라인에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제 보상을 좀 받자. 야. 그래서 이제 마감 시간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어서 네. 너무 행복해요. 관장님 그러면 이제 데드라인 말고 네. 앞으로 이 관장님의 삶은 늘 헤드라인만 있겠네요. 그렇죠. 예, 해피라인. 영월 사립박물관 관장님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 둘 모은 수집품처럼 오늘 전시도 아름다운 추억,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되겠죠? 이 관장님이라는 단어보다는 엄마, 아빠, 언니, 오빠 우리 옆집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서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관장님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너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곳으로 얼른 찾아오시기 바랄게요. 관장님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영월로 오세요. 오세요.